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 창신동하고 숭인동 일대가 과거에 재개발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해지가 되고 도시 재생으로 막 벽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검토가 되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네, 먼저 관련 기사를 좀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월 29일에 나온 기사인데 3월 29일에 LH 투기 방지 대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해당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방지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동일 날짜에 이 창신동을 좀 주도로 해서 도시재생 전면 철회 연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은 도시재생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가 되고 선정이 되면 재개발 등 다른 정비 사업은 할 수가 없죠. 뭐 예산이 뭐 중복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유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해당 지역을 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 해제 및 재개발 추진 지역 연대를 해서 11개 지역 정도 돼요. 그래서 11개 지역이 2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다시 좀 재개발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날 시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창신동하고 뭐 숭인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동자동, 서계동, 뭐 장위, 수색, 그리고 뭐 자양사동 일대, 뭐 일원동 대청마을 잘 알고 계시죠? 뭐 구로 일동, 그리고 성남시 일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뭐 연대 시위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지난 2월 4일에 이사 대책이 있었죠. 이사 대책을 잘 보시면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캡처를 해놓은 건데 창신동하고 이 장위동 일대를 포함을 해서 서울의 총 222곳을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요 2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대책 보도자를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추진 검토 대상 사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요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후 슬럼화 지역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이 크고, 그리고 세 번째 주거 환경 개선지, 네 번째 사업성 개선, 다섯 번째가 역시 뭐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구역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아래에 서울시 권역별 우선 추진 검토구역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합계를 보면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22곳이 되고요. 그래서 구역이 오늘 말씀드린 지역도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죠. 구역이 222곳이요. 네. 일단은 그 서울시 2030 서울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자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이 자료가 생소하고 처음 보신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니까 이 지역 중에 보면은 삼도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붉은색으로 체크된 데가 삼도심이죠. 이 한양, 도성,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이제 강남인데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한양, 도성 일대에 해당하는 삼도심입니다. 입지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도로 보면 여기죠. 업무지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삼도심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에 속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일대를 좀 가보시거나 뭐 가보시기 어려우시면 뭐 네이버에서 로드뷰 같은 걸 좀 찍어 보시면 해당 일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보시면 뭐 소방차가 지나갈 수도 없죠. 차량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뭐 도시 재생이 아니라 이 재개발이 반드시 돼야 하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동안 이제 재개발이 계속 안 됐던 지역인데요.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구독자 사연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봉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약 한 5년 전쯤에 이 자녀 이름으로 소액으로 하나 사놓으신 것 같아요. 이 창신동 일대 다세대를 하나 사놓으셨고,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도시재생으로 한 곳이다 보니 뭐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해 보시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기가 뭐 개발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공공이 됐든 아니면은 다시 뭐 민간이 됐든 뭐 결정이 될 겁니다. 즉 재개발로 다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는 걸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5년 이상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팔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창신, 승인, 재정비 촉진 지구라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개발, 뭐 거의 뭐 뉴타운이죠.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던 구역인데 여기가 뭐 해제가 되고 뭐 도시재생 사업으로 뭐 해서 지금 뭐 아무런 개선 효과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검토가 됐었었고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왔던 구역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거의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만 세대 이상의 그런 대단지 규모가 들어설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시세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창신동 일대가 개발이 잘 돼서 뭐 신축의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근처에 이 정도 규모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인근 지역이에요. 뭐 비슷한 입지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경희궁 자이를 좀 참조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입지가 이제 경희궁 자이가 더 뛰어나긴 한데 숭인동 일대는 향후에 더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경희궁 자이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3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이 호가가 한 19억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25평의 실거래가도 한 15억 정도 합니다. 강북권 중에서는 시세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단지 중에 하나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숭인동 일대도 비슷하게 향후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서울시장은 일단은 후보에 두 가지 어떤 안이 있는데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안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저층 주거지 재개발 및 뭐 재건축 규제 완화를 뭐 내세우고 있고 뭐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추가 지정 결국에는 뭐 두 분 다 완화의 움직임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로구 기준으로 공약을 좀 보더라도 이 창신하고 숭인동 일대를 이제 박연서 후보 같은 경우에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 뭐 재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을 전면 다 철회하고 다시 재개발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움직임이 다시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서울 창신동, 숭인동 재개발 재추진대나 소액투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봤고요. 과거에 여기가 도시재생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구역들인데 그런 구역들은 다시 재개발로 추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으로 검토가 됐던 지역들이 다시 이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공주도가 222곳 정도 있는데 1차로 얼마 전에 이제 21곳만 후보지가 선정이 됐죠. 3월 말에 선정이 됐고 다음 2차 후보지로는 요런 오늘 말씀드린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공공주도로 갈지 뭐 다시 민간으로 개발될지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공공주도로는 진행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민간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미 창신동, 이 숭인동 일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분간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호재가 있으니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공공주도로 진행이 되면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2월 4일 이후에는 현금 청산이죠. 그래서 신규 투자가 어렵지만 민간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규 투자로 검토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하튼 서울시장은 어느 분이 되든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꾸준하게 특히 이제 222개소 있죠. 이런 지역들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이 어떤 소액 투자자를 찾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